자, 계속해서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찰과 공수처, 이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했는데 이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신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네. 이 해당 지금 통신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역까지가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내용을 실제로 대화로 주고받았는지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어떤 사람과 언제 몇 차례 정도 통화했는지 그 통화 내역은 적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수사의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것이 지금 개인 폰입니다. 네. 여러 진술에서 사실상 조진웅 전 경찰청장도 그렇고요. 네. 비화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인 폰을 통해 확보되는 그런 통화 내역이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공조수사본부가 오는 25일 성탄절이죠. 사람이 드문 성탄절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공조본이 계속적으로 출두 요구서를 보냅니다만 윤 대통령 이건 역시 다 수신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25일 10시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공조본이 체포영장 같은 걸 발부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고요. 이 출석 요구서도 제대로 수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사기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25일에 실제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최종적으로 반복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된다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정을 이유로 네. 체포영장에 발부할 그런 필요성이라던가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도 결국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편 경찰청과 국수본은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했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계엄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담긴 문건을 제때 읽지 않으셨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셨으면 저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마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황이 없고 중요한 상황이니까 중간에 읽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읽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거에도 제가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모두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차관보님, 예. 그 내용 읽어보셨어요?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그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 사용 내역까지 적어놨다면 사실은 계엄을 상당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방증이 될 수도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한테 건넸던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까? 일단 국수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그 문서를 제출받은 것은 맞지만 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이 먼저 국회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또 계엄 입법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사법이라던가 어떤 정부 기관에는 일정 부분 어떤 기본권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예산안을 집행하지 말 것을 결국 국회의 어떤 자금줄을 막음으로써 국회를
수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네. 그 자체로서 적법성을 결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재정을 확보하라는 것은 통상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해당 문건의 존재 여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는 이번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를 구속한 공조본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경찰이 이 과정에서 이 햄버거집 회동의 핵심 인물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보살이라고 불렸다는데 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한 증거가 될지 모른다. 이런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은 노상원 씨가 살고 있던 그 점집에서 그 수기로 작성된 그 메모장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예. 이것이 매우 중요한 1차 자료입니다. 동시에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미 이 문건, 작전 문건을 놓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젠가요, 그 검찰 특별수사단이 정보사를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노상원이 준비한 문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첩보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 경찰이나 검찰은 이미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일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이 북한의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 그리고 뭐 정치인, 언론인 등을 수거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첩의 내용을 보자면요. 한 6, 70쪽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수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수거가 그 체포하라는 의미로 좀 읽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 그 한계선 NLL을 통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 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만약 이것을 실제로 준비했다거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런 부분에 깊게 관여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죠. 민간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기획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군 핵심 관계자들과 이런 부분들을 햄버거 집에서 논의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여겨지고요. 네. 이 자체가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들을 주축으로 6, 70명 규모의 정보사 수사 2단이라는 비공식 조직이 군 안에 있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을 대비해 신설한 정보사령부의 불법적인 수사단을 공개합니다.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명에서 70명 가량으로 보입니다. 모두 위관급, 영관급 장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 즉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수계는 김용현으로 보이고 김용현은 노상원을 통해서 임무를 하달하였고 노상원은 조직 관리 및 임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보사 수사 2단 이게 실제로 실체했다면 공식 직제를 떠나서 사조직 비슷하게 꾸며진 거죠?
그렇죠. 문제가 정말 다분해 보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 민간인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해서 실제로 사조직처럼 이런 군사 조직이 운영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성을 갖고 있고요.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 지금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사 2단이 선관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꾸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맞다면 적법하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그런 조직을 운영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